안녕하세요, 노빌카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자라고 있는 호접란들 근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호접란 겨울 관리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겨울 관리법이라든지 꽃대 관리법 요런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요. 저희 집에 지금 피고 있는 호접란들, 그리고 꽃은 없지만 좀 다양한 품종의 호접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호접란들 근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편집할 때 조금 타이트하게 하려고 영상 길이를 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집에 있는 호접란들 구경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편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에 살펴볼 호접란은 요건데요. 얘가 몇 달 전에 제가 탈수 잡는다고 비닐 씌워놓고 했던 그거예요. 품종 이름은 브라보스타예요. 교배종 호접란이긴 하지만 꽃에서 향기가 나는 건데요. 얘 말고도 지금 꽃이 피어있는 애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탈수가 많이 잡히지는 않았어요. 잎이 그대로 조금 쭈글쭈글한 상태인데 다행인 것은 뿌리가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새 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옆에 꽃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꽃대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짝 거미줄 같은 거 좀 보이시나요? 요게 응애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영상 다 끝나고 나서 혹시 여기도 응애가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호접란이 요건데요. 요게 그 반동갈이 냈던 그 호접란이에요. 계속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잎이 이렇게 크게 달려 있었다가 그거는 떼어내준 상태고요. 지금 뿌리를 많이 내렸습니다. 밑에도 보시면 뿌리가 계속 잘 자라고 있어요. 이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그 커피컵에다가 밑에 이렇게 구멍을 내고 수태로 심어준 상태인데요. 뿌리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을 정말 자주 안 줘요. 한 달에 한 번 줄까 말까 이러고 키우고 있는데요. 수태가 바삭하게 마르면 물 주고 있습니다. 꽃도 한 3송이, 4송이 정도는 필 것 같은데요. 얘도 꽃 피면 또 한 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늬 호접란입니다. 얘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월 2일부터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 양재동 꽃시장에 가서 사온 거고, 영상을 제가 1월 1일 날 찍어서 아마 2일 날쯤 올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만 1년 넘어가게 지금 요 비닐포트째로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라난 상태예요. 얘도 물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줄까 말까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접란들 집에서 키우실 때 꼭 분갈이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분갈이를 하고 이 기존의 수태를 다 털고 키웠었는데요. 얘를 한 1년 정도 키워보니까 굳이 이 비닐포트에 있던 원래 수태를 다 털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새뿌리도 많이 내려주고 있고요. 처음에 달고 왔던 가장 어렸던 잎장도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 상태가 좋으면 꽃대 하나를 쭉 올리고 곁가지 꽃대를 이렇게 또 올려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요거는 작년에 올라온 꽃대인데 원래 여기까지 꽃이 폈었다가 이 옆에서 올해 또 이렇게 꽃대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꽃대도 자르지 마시고 놔두시면 이렇게 계속 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접란 좋아하시지만 조금 분갈이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그냥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원종 호접란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원종 호접란 1차 교배종이에요. 비올라시아로 알고 데려왔는데 지금 꽃이 이렇게 다 시들었습니다. 그래도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색감이 있어요. 원래는 좀 보라 색깔 꽃이었는데 저는 비올라시아로 알고 데려왔지만 이게 키우다 보니까 비올라시아와 스페시오사라는 그 원종 교배종 2개를 교배를 해서 나왔던 그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접란들과 좀 다르잖아요. 잎이 이렇게 축 처지면서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 스파이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추웠을 때 저온에서 꽂는 분할을 해서 피우는 일반적인 호접란들과는 좀 다르게 그냥 여름철 되면 알아서 피는 그런 원종 호접란 1차 교배종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원종 호접란 비올라시아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처지는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알바라고 해서 원래 하얀 꽃이 피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이 꽃이 핀 지 지금 한 3개월이 넘어갔어요. 3개월이 넘어가니까 꽃잎의 그 하얀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 약간 연두빛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하면서 향기는 또 사라졌어요. 얘는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향기가 사라지고 아직도 이렇게 빳빳한 꽃을 달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이 노란색으로 변한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의 그 원종 비올라시아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올라시아랑 스페시오사 요게 뭐 교배됐다 요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스페시오사가 바로 얘입니다. 얘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잎이 이렇게 얘도 원종 호접란입니다. 얘도 잎이 이렇게 축 처지는데 잎이 폭이 조금 좁아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잎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꽃이 굉장히 특이하게 펴요. 지금 꽃대가 한 6개, 7개 정도 나왔는데요. 한창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하고 이제 좀 휴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꽃이 이렇게 다 폈던 건데요. 요 끝에서 또 내년 봄쯤, 벌써 올해죠. 이제 봄쯤 돼서 여름으로 갈 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여기서 또 꽃대가 길어져서 계속 꽃을 피워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렇게 꽃이 필 때마다 지금 비교군이 없잖아요. 원래는 많이 있었으면 더 비교가 쉬웠을 텐데 꽃의 무늬, 색감이 좀 다른 얼룩덜룩한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꽃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3개가 뭐 빨간색이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거는 뭐 요거랑 요 잎이 뭐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꽃잎의 얼룩덜룩한 색감이 다르게 나타나서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접란 기간테아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호접란 중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호접란입니다. 사실 꽃이 크다기보다는 이 잎이 엄청나게 큰데요. 얘는 아직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성체가 되면은 이 잎 한 장이 거의 1m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하게 커지는 가장 큰 호접란입니다. 기간테아인데 얘는 제가 그래도 한 3년 동안 키웠어요. 아직까지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잎 2장짜리 데리고 와서 새 잎 내고 이제 좀 저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얘를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습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크게 키우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잎만 내다가 작년에 그래도 이렇게 큰 잎을 내어줬고 지금 또 새 잎을 내고 있습니다. 얘도 좀 크게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 호접란 이름은 암보이넨시스라고 부르는 호접란인데요. 얘도 원종 호접란입니다. 저희 집에 약간 효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왜냐면 얘도 한 3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포의 이원난농원 있잖아요. 국내 최대의 난농원에서 요거를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데려온 품종인데 꽃에 이렇게 호피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그 스페시오사랑 마찬가지로 꽃대를 잘라주지 않으면 이렇게 작년에 폈던 꽃대가 멈췄다가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피워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꽃을 더 이상 못 피울 것 같으면 꽃대가 이제 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또 새로운 꽃대를 계속 올려줘요. 이게 아마 작년에 나온 꽃대고 이게 이제 올해 막 나오기 시작한 꽃대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여기저기 이 호피무늬 호접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잎이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아까 스페시오사는 옆폭이 좀 좁고 엄청 길었잖아요. 얘는 동글동글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 호접란입니다. 얘는 저희 집에서 향기가 가장 좋은 호접란입니다. 벨리나라고 하는 원종 호접란인데요.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은 또 꽃이 졌어요.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피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꽃을 떨어뜨리고 또 필 수 있다면 꽃대를 계속
저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그냥 달고 있다가 또 내년에 또 꽃을 계속 피워줄 거예요. 얘는 지금 한 2년 반, 얘도 한 3년 정도 키웠는데요. 잎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꽃대도 조금 더 길어지고 꽃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원래 유묘 때는 한두 개 이렇게 피워주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4-5개 그 이상 다화를 피우기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향기에서는 굉장히 상큼한 레몬 향이 나가지고 이거는 호불호가 없는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이 호접란은 제가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히에로글리피카라고 해서 이 호접란은 이것도 원종이긴 해요. 원종 호접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원종 호접란들은 이제 농장 같은 데서 씨앗을 뿌리거나 이렇게 조직 배양을 하거나 그렇게 번식을 인위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키우게 된 그런 호접란인데요. 요것도 제가 한 3년 전쯤에 지인을 통해 분양을 받았어요. 요거는 정말 야생에서 채취한 그런 호접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적응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한 촉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죽은 흔적이 보이죠. 여기가 모촉이 죽고 나서 양옆으로 지금 새끼를 친 상태입니다. 아직 제가 꽃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꽃대가 아직 안 나왔네요. 내년쯤 되면 이제 첫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지금은 서로 연결된 상태라서 아직 분리는 안 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잘 크도록 계속 키워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호접란 중에서 조금 덩치가 작은, 그렇다고 가장 작은 건 아니에요. 호접란 풀체리마라고 하는데 원래는 얘가 도리티스라고 해서 호접란의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식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호접란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 호접란의 특징은 이렇게 다촉으로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은 비록 2개밖에 없지만 얘가 더 성장을 하고 뿌리도 많아지고 하면 이렇게 옆에서 새끼를 내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내고 이런 식으로 군생을 할 수 있는, 군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미니 호접란입니다. 얘는 국내에서 많이 구할 수는 없는데 점점 아마 키우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아마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얘는 정말 빛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생지에서 그 바위에 붙어 갖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진짜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바위 위에서 막 20-30개씩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자라는 애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가장 빛 좋은 곳에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인분께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그 지인분께서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오시면서 공항에 팔고 있던 이 조직배양 묘, 조직배양인지 실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필름통에 있는 아주 새끼를 선물용으로 사다 주신 거예요. 그거를 몇 달 키워서 이렇게 수태로 지금 2년차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성장이 느립니다. 확실히 집에서는 이렇게 호접란 아기를 성장시키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얘도 포기하지 않고 꽃 피울 때까지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린덴이라고 하는 호접란이에요. 얘는 아쉽게 향은 없고요. 이렇게 잎에 점박이 무늬가 들어가고 잎의 색깔이 연두색이나 초록색이 아닌 굉장히 어두운 찐 청록색 같은 색감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호접란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또 인기가 있어요. 귀여운 린덴이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얘도 벨리나입니다. 아까 벨리나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얘도 같은 벨리나인데 요즘 호접란들은 꽃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정형화로 피도록 육종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얘는 정말 그 야생 상태에 피는 그 벨리나의 꽃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상이라고 적어놨어요. 나중에 꽃이 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이렇게 동그랗게 피는 게 아니라 약간 세로로 길쭉한 타원형으로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여리한 그 잎을 가지고 있는 호접란은 모데스타라고 부르는 호접란이에요. 얘도 제가 꽃을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작고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애입니다. 아쉽게도 얘도 향은 없어요. 어린 개체인데 이렇게 꽃대를 달고 있습니다. 얘도 꽃을 피우고 나서 그대로 잘라주지 않았더니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서 꽃이 필지 아니면 또 새로운 꽃대를 올려줄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호접란입니다. 완전 샛노란 꽃을 피우는 그런 호접란인데요. 원종 호접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교배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배종 호접란과는 좀 다르잖아요. 몸체, 그러니까 이파리나 이런 꽃에서 향기가 난다든지 이런 특징들은 원종이지만 얘가 여러 가지가 교배가 많이 됐어요. 그럼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던 원종들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이런 예쁜 품종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봄에 수입이 됐는데요. 이름이 KS 피파 쿵서라고 하는데, 쿵서가 대만의 난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품종 같은데요. 저는 저기 춘천의 시냇물 난농원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난원에서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요. 양재동 꽃시장 나동의 섹션 플라워에서도 제 친구는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계속 예쁜 꽃을 보고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얘도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얘는 루덴만니아라고 하는 호접란인데요. 얘는 벌써 한 5년, 6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저기 하노버라는 도시에 헤렌호이저라고 하는 그 약간 공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안에 난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있던 호접란이 고아를 달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님에게 허락을 받고 데려와서 독일에서도 한 2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한국 올 때 같이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한번 여기 입장 사이에 물이 고였었는지 여기가 썩어가지고 연부 같은 게 좀 왔었어가지고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잎이 하나밖에 없고 이쪽에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회복하고 잘 커가고 있습니다. 이 호접란의 특징은 꽃대에서 새끼초, 고알을 굉장히 많이 달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꼭 그 저희가 키우는 접란 있잖아요. 그런 접란식으로 계속 꽃대에서 새끼가 나오고 그 새끼에서 또 꽃대가 나오고 그 꽃대에서 또 새끼가 나오고 이렇게 약간 엄청 풍성하게 커지는 그런 호접란이라서 열심히 키워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인분께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바스티안이라고 부르는 호접란인데요. 조금 미니 호접란인데 호피 무늬, 빨간 호피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유묘라고 써 있잖아요. 고아. 요것도 가끔 꽃대에서 이렇게 새끼를 다나봐요. 그 새끼를 키우고 있어서 잎이 굉장히 조그맣죠, 맨 아래는. 그래서 얘도 꽃을 보려면 몇 년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링기아나라고 부르는 호접란인데요. 굉장히 희귀해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호접란입니다. 이것도 3년 전에 이원난농원에서 정말 하나 남은 거 제가 이제 딱 데리고 왔었는데요. 이게 거의 죽어갔었어요. 제가 1년 전쯤에 호접란 죽어가는 거 살리기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 등장했던 애예요. 잎 한 장만 남기고 이제 뿌리도 많이 없어지고 걔를 이렇게 수태에다가 감아서 뒀더니 1년 만에 이렇게 애기 잎이 하나 나왔습니다. 얘도 사실 꽃을 보려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겠죠. 그래도 항상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호접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접란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이렇게 뿌리가 제가 선반 위에다가 좀 떨어지지 말라고 분망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이 사이를 삐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가위로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좀 끊을 수 있게. 그래서 뿌리를 한번 구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초미니 호접란인데요. 교배종 호접란이에요. 화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호접란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는 화원에 가면 호접란을 진짜 많이 팔거든요. 되게 싸게 파는데 굉장히 조그만 초미니 호접란들도 있어요. 요게 다 큰 겁니다. 요게 성체인데 요것도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자리가 조금 좁아서. 그런데 얘네는 어차피 등치가 조그마니까 두 개를 이렇게 작은 화분에 같이 넣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태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이 지고 난 거 아직 안 잘라줬어요. 혹시 호접란 꽃대 자르실 분들은 이게 싱싱하다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을 때는 그냥 이렇게 1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도 영상 끝나고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는 이번에 꽃대를 안 올려준 것 같고 다른 하나가 이렇게 또 꽃을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자라 나왔는데 굉장히 조그매요. 쌀알, 콩알보다 조금 작은 꽃을 피우는 굉장히 이쁜 호접란이에요. 그리고 호접란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은 화분 밖으로 이렇게 뿌리가 막 삐져나오잖아요. 얘는 뭐 진짜 그 분망을 뚫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길게 자랐는데 분갈이를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얘네가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분갈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리 차지는 조금 한다는 점만 양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꽃 피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요 호접란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호접란 겨울관리 영상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새해 특집으로 제가 베란다 투어 했잖아요. 그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호접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제가 벌써 아이고 얘도 지금 뿌리가 저기 망분 위에다 올려놨더니 이렇게 뿌리가 파고 들어갔는데요. 이미 좀 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조금 상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제가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들로만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벌써 4년차가 됐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분갈이를 그때 해주고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얘를 그때 당시에 조금 깊이 심었어요. 깊이 심은 게 지금은 이렇게 식재가 화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한 여기까지만 심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잎이 저 밑에까지 깊숙이 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호접란이 약간 뿌리를 많이 다치거나 하면 멈추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활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분갈이를 많이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초에 깊이 심고 잎이 이제 계속 1년에 두세 장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축심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길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축심에서 호접란 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줄기에서 뿌리가 계속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바크를 계속 채워 넣어서 지금 이만큼까지 높여준 상태예요. 원래는 다이소에서 파는 그 바크들 찌끄레기 같은 거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좀 상한 바크 제거하시고 딱딱한 바크랑 그 하이드로볼 있어요. 황토볼 그거를 한 6대4 정도로 섞어서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위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물은 이 겉에 식재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말랐을 때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바깥으로 화분 바깥으로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요. 굳이 뭐 안으로 밀어 놓을 필요도 없고 분갈이를 새로 해서 뿌리를 화분에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계속 그냥 한 화분에서 오래 키우고 있는데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제가 작년에 얘가 좀 최대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10송이를 피워줬었고 재작년에는 6송인가 피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14개 정도 지금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건강해지고 많아질수록 이 호접란에 꽃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호접란 꽃 많이 피우는 법 한번 알려드렸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근데 조금 낮은 온도에서 좀 오래 두면 꽃대가 계속 나오고 꽃봉오리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정말 있는지 올해 내년까지 이제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어요. 이게 지금 부작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굴피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올해 나온 꽃에서 폈어요. 이게 브라보스타고 저 밑에 굵은 꽃대 있잖아요. 얘는 그 흰색 대왕 꽃을 피우는 그 호접란이요. 밑에 대왕 그 흰 꽃 3개를 붙여놨고 위에는 브라보스타를 3개를 붙여놨습니다. 원래는 하나만 요거 있잖아요. 얘만 붙여서 키우다가 작년 한 봄쯤에 재작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나머지 5개를 붙여서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키우니까 이제 뿌리들이 많이 자라나와서 이렇게 굴피 사이사이에 붙고 막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을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뿌리가 막 이렇게 죽어가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원래 이 호접란이 뭐 수태에 살고 있든 바크에 살고 있든 기존에 살고 있던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털어내서 이런 식재에다가 굴피나 해고판에 딱 붙였을 때 원래 있던 뿌리들은 수태로 감아놓은 경우엔 좀 괜찮지만 겉으로 드러난 뿌리의 경우 너무 갑자기 본인이 살고 있던 환경보다 건조해서 그런지 금방 이렇게 말라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좀 자주 주세요. 이 부작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맨날 스프레이를 해주시고 요게 하루 이틀 만에 바삭하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적어도 한 3, 4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푹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키우시다 보면 새로운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애초에 이렇게 공기 중에서 자라는 애들이라서 마르지 않고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렇게 뻗어나가다가 굴피나 해고판을 만나면 이렇게 활착을 해서 딱 붙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향기 나는 요 브라보스타 호접란 이제 피기 시작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얘는 작년 꽃대에서 또 안 자르고 있었더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호접란은 제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호접란입니다. 물론 다른 호접란들도 다 뭐 애지중지하고 있지만 얘는 조금 남달라요. 왜냐면 얘는 한 지금 6년째 키우고 있는 호접란입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호접란을 좀 많이 키웠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친구 한 명이 자기도 키워보겠다고 이케아에 가서 독일 이케아에서는 뭐 호접란도 많이 그때 당시 막 팔았었습니다. 거기서 호접란을 사서 이제 키우다가 다 죽인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얘 같은 경우엔 잎 한 장 남았던 거, 얘는 막 다 탈수 와서 이파리 막 쪼글쪼글하고 뿌리는 다 상했던 거를 수태에다 관리도 하고 뭐 비닐도 씌워주고 해서 소생을 시켜서 키워오고 있는 호접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키우던 호접란을 한국 들어올 때 같이 데리고 왔어요. 물론 검역은 다 받고 데리고 왔겠죠. 그렇게 한국에 와서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조금 부족해서 얘도 삼형제로 묶어서 한 토분에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토분에 합식한 지도 벌써 3년 차 돼가는데요. 이렇게 분갈이 안 해줘도 굉장히 건강하게 큽니다. 그리고 매년 얘도 꽃을 피우는데요. 작년에는 아마 흰색인가? 요건 노란색 꽃인데 아직 꽃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꽃을 안 펴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3개 다 동시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얘가 한번 3개가 한 번에 다 펴서 진짜 예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분홍색 중형종 호접란이고, 얘는 좀 미니 스타일 흰색 호접란이고, 요것도 한 미니 스타일의 노랑 색깔 호접란인데 요것도 꽃이 피면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호접란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호접란입니다. 실러리아나라고 부르는 호접란이에요. 요거는 제가 작년이죠. 작년 2020년 여름에 양재동 꽃시장 나동에 위치한 섹션 플라워에서 요거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셔가지고 그때 친구랑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원래 하나를 더 키우고 있었어요. 위에 보시면 부작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얘도 이번에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잎에 호피 무늬 같은 거를 얘도 달고 있는데요. 뿌리가 좀 특이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약간 납작하게 자랍니다. 다른 호접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통형 이렇게 자라는데 얘는 약간 납작하게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얘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꽃에 향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기존에 키우고 있던 애는 풍선껌 향이 막 납니다. 그래서 얘는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는 향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꽃이 피고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이제 화분 같은 데서 향을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 향기를 더 많이 뿜어내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다화성으로 피는 호접란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저 위에 부작했던 것보다 얘가 훨씬 풍성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수분 유지가 잘 돼요. 이렇게 토분에다가 수태로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분도 많이 받고 물도 많이 받아 먹고 하니까 꽃대를 쭉 올리고 이렇게 곁가지 꽃대도 많이 내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펴주었는데요. 위에 부작 요거는 나이는 꽤 됐어요. 얘도 3년 차 지금 키우고 있는데 뿌리는 많이 내줬지만 이렇게 제가 물을 매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조금 부족했는지 얘는 요번에도 한 4개 정도 피었습니다. 작년에도 4개인가 5개 피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이번에 잎이 좀 많이 커졌어요. 올해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물을 주면서 덩치를 더 키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호접란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도 제가 한 3년 차 지금 들어서는 수경재배 호접란인데요. 수경재배라기보다 반수경재배예요. 요렇게 통 같은데, 컵 같은데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저도 얘 때문에 진짜 매일 물을 넣다가 이제 비워주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잠겨 있으면 안 돼요.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물을 한번 줬다가 한 5분 정도 뿌리가 물을 흡수한 다음에 다 따라 버리고 이 안에서 습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키우는 건데요. 제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조금 바빠가지고 관리를 많이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뿌리도 지금 생장점이 다 멈춰 있고 말라버린 뿌리도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 꽃대가 나왔는데 얘도 아쉬운 점은 지금 꽃 2개, 3개 정도가 말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건조한 실내에다가 두고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싱크대 옆에다가 얘를 놓고 관리를 했어요. 왜냐면 물을 매일매일 줘야 되니까 거기다 놓으면 편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꽃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얘도 지금 베란다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더니 다시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경재배는 재미있어요. 반수경재배는 재미있지만 진짜 매일매일 물을 주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추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수태에다가 토분으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바크에다가 심어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접란 또 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키우는 방법들도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이 아마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긴 것 같아요. 아마 3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최초 공개라고 해서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채팅하면서 보는 그런 형식으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